제가 4년 전이죠. 2022년부터 아침 공복에 소금물을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얻었냐? 우선 염증 반응이 좋아지면서 피부가 되게 좋아졌고요. 또 장 상태가 엄청 좋아졌습니다. 그전에는 정말 제가 지사제를 달고 살았거든요. 그 스맥달을. 또 이제 장이 좋아지니까 어떤 감정 기복이나 심정적으로 평안함을 많이 느끼게 되면서 그 업무에 대한 퍼포먼스가 또 같이 올라가더라고요. 무엇보다 너무 좋은 거는 이 잔병 치레를 잘 안 해요. 어쩌다 감기 걸려도 되게 빨리 낫고, 그전에는 혓바늘도 되게 많이 났었는데 이런 게 거의 안 나더라고. 뭐 이런 것들은 어떤 염증 반응 좋아지면서 장 상태 좋아지면서 면역 기능 올라간 것에 대한 결과물이겠죠.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야, 소금물이 무슨 만병통치약이냐 하실 수 있는데, 물론 소금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금이 부족하면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냐면 2022년 당시에 제가 34살이었거든요. 생각보다 많죠, 그죠? 자, 그때 제 생활이 어땠냐면, 우선 현역 프로축구 선수였어요. 부천FC 소속. 감자탕을 하고 있었고, 송도에서. 그리고 이제 쌍둥이 육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그 하루하루가 좀 너무 빡세더라고. 분명히 누가 시킨 거 아니거든요, 이거 누가 시킨 거 아니야. 근데 누가 시켜서 막 엄청난 무게를 그 매일 들어 올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또 심지어 저희 매장이 되게 큰 편이라 직원이랑 알바 포함하면 한 직원이 15명 되거든요. 쉴 틈이 없어, 쉴 틈이. 가족들도 다 붙어서 했으니까. 다행히 이제 매출은 조금씩 올랐는데 몸은 점점 막 그 비명을 지르는 느낌? 거기다가 이제 축구 선수도 해야 되잖아요. 프로 선수잖아. 그냥 이거 학원 축구 아니잖아. 아마추어 아니잖아. 이거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더라고. 어떤 거냐면, 장사를 하면서 축구를 한다는 건 조금만 못하면 저 새끼 저거 마음이 딴 데가 있어, 이 소리 듣기 딱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사회적 논리 구조상 그게 당연한 거야.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감안하려면 그나마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였냐면, 그 눈에 보이는 정량적인 요소, 데이터로 보여줘야 된다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나이가 그 경기 뛰는 선수 중에 가장 많았지만, 활동량, 스프린트, 플레이어 로드, 그러니까 눈으로 기록할 수 있는 거는 거의 그냥 압도적으로 1위를 했습니다. 거의 매 경기. 거기서 끝나요? 아니죠. 또 집에 오면 뭐 아이들 육아해야죠. 물론 이제 아내만큼 제가 많이 하진 않겠죠. 근데 아시겠지만 그 애 키우는 집은요, 정말 집안일만 하더라도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개를 다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웃고 있거든, 분명히. 근데 뭐랄까, 얼굴에 일단 수분기가 없어. 생기가 없는 느낌? 자, 이 사진이 한창 힘들 때 제 사진입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 환하게 오고 있는 얼굴에서 뭔가가 느껴지시나요? 네, 맞아요. 뭐 슬픔도 있는 것 같고, 버거움도 있는 것 같고, 뭔가 그 살려줘 하는 그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기분 좋아서 이 사진을 찍었는데 이거 보고 충격을 먹고, 아, 뭔가 잘못됐다, 바꿔야 된다, 근데 이제 하는 마음이 들었죠. 실제로 이제 그때 생활을 해보면 어떤 수면이나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엉망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전에도 제가 14년부터 꾸준히 공부를 하면서 다른 선수에 비해서 몸 관리를 잘하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참고했던 거는, 저는 그 전통 스포츠 영양학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고탄수 식단을 유지했었죠. 당연하죠. 저는 운동선수였으니까 그 당시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탄수화물의 질이 너무 안 좋았어. 그때는 몰랐지만. 자, 아주 간단한 예로 차범근 감독님이 분데스리가에 있을 때 몸 관리를 엄청 잘하는 걸로 유명했어요. 다들 아시잖아요. 그 차붐. 대단했잖아. 근데 그분이 유일하게 먹는 간식이 하리보 젤리였다는 소문이 있어요. 이거 사실이 아니야. 소문이야, 소문. 뭐냐면, 그 젤리에 들어있는 젤라틴이 근육 회복에 좋다는,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그 괴담을 믿고, 특히 그 하리보 젤리를 제가 먹을 때는 전혀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장 하다가 뭐 설거지 하다가 뭐 홀서빙 보다가 뭐 주방일 보다가 당 떨어지는 것 같으면 이제 먹고 이렇게 한 거예요. 또 이제 밥 장사라는 게, 그 제때 밥을 못 먹으니까 제과점에서 빵을 이제 왕창 사서 막 이제 쑤셔 넣었죠. 에너지 레벨은 올려야 되니까. 근데 보세요, 이제 잠은 또 좀 부족해. 육아도 해야 되니까. 근데 장 상태 엉망이야. 매일 설사를 안 하는 게 이상하죠. 잔병 치레를 안 하는 게 이상하지.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뭐예요? 가족 전체가 그런 패턴이야. 다 똑같은 패턴.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실 거잖아요. 야, 이거 해야 되는데 하면서 이게 계속 그 미루는 것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사진을 보고, 이 충격적인 사진을 보고, 그래, 내가 한번 해보자. 병원 가서 맨날 그 약에 의존할 게 아니라 진짜 내가 한번 공부해서 바꿔보자.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식 시간에 음식과 대사에 대한 공부를 엄청 했어요.
제가 뭘 하나 하면은 정말 미친 듯이 그 집요하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했던 그 공부랑 그 전에 했던 어떤 심리학이나 인문학이랑 뇌과학들 이 퍼즐이 맞춰지면서 뭘 해야 될지 딱 알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내 몸에 무너진 대사를 고치기 위해서 처음으로 한 게 뭐냐면요, 공복이랑 소금물이에요. 그냥 이제 생으로 공복 시간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먹을 때 먹고 안 먹을 때 안 먹는, 이걸 확실하게 하자. 그 전에는 어땠어요? 에너지감이 없을 때마다 간식을 찔끔찔끔 먹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 먹을 때 딱 먹고 안 먹을 때 안 먹자. 그 전에 오랜 시간을 먹던 게 있는데 이게 갑자기 되냐고? 안 되죠. 그때 도움을 주는 게 뭐다? 소금물이다, 소금물. 왜냐하면 에너지가 없다라고 느끼는 요인은, 제가 느끼는 요인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졌거나, 아니면 그 세포들의 신호 전달 자체가 안 되거나, 몸에 수분이 부족하거나, 아니 뭐 여러 요인들이 있을 테지만 사실 이게 다 연결되긴 하는데, 자, 결론은 공복을 유지할 때 소금과 물을 함께 섭취해주면 우선 식욕 교란이 잡힌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복 시간을 유지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럼 공복 시간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제 제 장기들이 회복을 하면서 점점 이제 저의 대사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걸 느꼈습니다. 자, 그렇게 대사가 안 좋다가 대사가 정상적으로 되면 처음에 뭘 느끼냐면 몸이 일단 엄청 가벼워져요. 몸이. 그리고 피부가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무엇보다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감정의 기복이 줄어.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해졌어. 심지어 뭐예요? 그 감자탕이랑 애 낳기 전보다 더 평안해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당연한 건데 그때는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과정에서 제가 뭘 느꼈냐면, 이 4년의 과정에서 나쁜 음식을 안 먹는 게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자, 이걸 느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관계도 자연스럽게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내가 좀 마음이 급하거나 불편할 때는 어떤 무리에 속하지 않으면 내가 되게 소외되는 기분이 드는데,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안정적이면 굳이 그런 마음 안 들어요. 뭐 단합한답시고 막 모여가지고 뭐 한다는 게 뭐 남 뒷담 하나 까고 하는 거, 그거 가서 뭐해? 이게 되는 거야. 근데 더 신기한 게 뭐냐면, 그런데 안 가도 불안하지 않아, 이제. 그게 또 훨씬 더 좋고, 또 뭐가 있냐면, 저는 아직도 넷플릭스를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이 없어요. 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뭐 오징어 게임이나 더글로리 이야기를 하면 내용을 솔직히 잘 모르니까 대화가 잘 안 되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면 저는 오징어 게임은 몰라도 1994년에 나온 그 신체 표시 가설이라는 그 역사적인 논문은 알아요. 제가 더글로리는 몰라요. 뭔지 몰라. 근데 20세기 최고의 학자 중 한 명인 메를로 퐁띠의 몸의 현상학은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몸에 불필요한 음식을 끊어내니까 제 삶에 불필요한 것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게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 독일의 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먹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처음에 저는 이게 무슨 개소리지 했는데 이제 아주 조금은 알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저의 사례를 보시고 어떤 단순히 한 사람의 극적인 경험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 유튜브 댓글 보시면 정말 수많은 분들이 잘못된 소금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변화가 되는 걸 증명해주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바로잡는다라는 기준은 그냥 저의 기준, 우리의 기준, 우리 호남도 채널의 기준이 아니라 수많은 연구와 논문으로 증명된 거. 소금에 대한 관련 자료는 띄워드릴게요. 여러분, 소금은 적이 아니에요. 최근에 유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인간이 정상적인 그 생명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수 미네랄이에요. 미네랄 없으면 사람 죽어요. 아까 그 웃고 있는데 뭔가 그 아우성 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그 김원환 같은. 물론 이제 과도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야, 아니 그래도 인류의 역사가 250만 년이라고 하는데, 아니 그럼 원시인들은 소금을 안 먹었을 거잖아. 근데 걔네들은 어떻게 살았대? 아니 만약에 진짜 소금이 우리 몸에 필요하다 한다면 그 선조들은 다 멸종됐겠지. 우리한테 안 왔겠지. 자, 이러한 의문점이 들 수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우리는 모두 그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우리의 뇌와 신체는 3만 년 전 원시인과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더 쉽게 얘기해서 원시인의 뇌와 신체로 현대를 살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 우리의 선조들은 수렵과 채집으로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대부분 식량을 구하는 방법은 사냥에 가까웠고, 근데 이 사냥에 성공을 하면 가장 먼저 먹는 것이 뭐예요? 동물의 혈압과 내장이었어. 왜? 그곳에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이 가장 많으니까. 그걸 아니까. 물론 이제 붉은 고기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있지만 모든 연구가 같은 결론을 내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고기는 우리 인체가 활용하기 쉬운 형태의 단백질과 미네랄을 가장 많이 제공합니다. 특히 그 동물성 단백질을 이루는 아미노산 구성이 우리의 몸이랑 비슷해서 식물성 단백질에 비해 소화나 흡수율 측면에서 더 도움이 돼요.
한마디로 먹는 거 대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더 많다 이겁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수박을 먹을 때 수박 전체를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수박을 잘라서 그 안에 빨간 부분만 이렇게 갉아 먹잖아. 껍데기는 버리니까. 내가 아무리 큰 수박을 먹더라도 껍데기 두께가 크면 알맹이가 적잖아요. 그죠? 빨간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붉은 고기는 좋다 나쁘다로 단순하게 나누기보다는 세상 모든 거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장점으로 식물성 단백질은 식이섬유와 항산화가 많고, 동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과 흡수율이 좋고, 아니 대표적인 단점은 뭐가 있어요? 지금 현대사회에서 동물은 이제 항생제 이슈가 있고 식물은 이제 비료 이슈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다 맞추려면 진입장벽이 엄청 올라가니까 내 환경에 맞게, 내 주머니 사정에 맞게 하는 게 저는 그냥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 조건을 다 맞춰요? 못 맞춰요. 못 맞춰 이거. 맞추다가 끝나.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래서 가공되지 않는 고기를 드시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종교적인 차원에서 식단을 하시는 분들은 그건 논외고, 그건 논외지.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 현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도 키우면서 회사도 다니면서 뭐 할 수 있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총각이 하는 게 아니라 나 시간 많고,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애도 키워야 되고 다녀야 되잖아. 소금 이야기 하다가 지금 우리 고기까지 얘기가 왔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 수정반합의 무한 반복이잖아요. 하나의 문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정답이 있고, 근데 그 필연적으로 반대의 의견이 또 나올 수밖에 없어. 근데 그 두 개가 또 합쳐진 하나의 답이 나오지만 그 답도 필연적으로 반대 의견이 또 있어요. 이거 무한 반복이야. 똑같아. 붉은 고기, 저염분, 설탕 같은 이슈는 앞으로도 갑론을박이 엄청 많을 겁니다. 이건 장단컨대 아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거 끝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이 이거 백그라운드를 바치고 있어서 또 더 그럴 거예요. 우리 뭐 해야 돼요? 아니 그 안에서 우리 몸을 지켜야 돼요. 우리만? 아니 우리 애들도 지켜야지. 나와 우리 가족의 몸을 지키는 건 그 수많은 논문과 연구 자체가 아니에요. 직접 해보면서 나한테 맞는 좋은 습관을 찾아가는 거, 그 방법밖에 없어요. 아니 그렇잖아. 사람의 DNA가 다 다르고 유전자도 다 다르고 유전자를 발현시키는 환경도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의 기준이 모두에게 맞을 수 있어? 없어 그런 거. 다만 기준이 없으면 너무 돌아가니까 보편적인 기준을 잡는 거고 우리가. 그게 과학인 거고. 왜 2025년 현재 인간이 가장 신뢰하는 학문이 과학이잖아요. 그죠? 저는 그래요. 저는 머리가 멍청해서 이론으로 배우는 것보다 몸으로 직접 하면서 배우는 편인데, 물론 이제 공부도 하지만 한계가 있더라고요. 내 몸에 완전히 체화시키기엔. 왜냐면 저는 실제 그 퍼포먼스를 내야 되는 축구선수 삶을 25년 살았잖아. 저는 그렇게 몸에 부딪히면서 체화시킨 내용을 14년 동안 상위 1%가 모인 프로에서 나름 증명을 한 거고. 그러니까 똑같아요. 유튜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의 대부분은 단순히 뭐 이론해가지고 정보화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하면서 동시에 공부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뭐 저 혼자 그냥 뭐 지어낸 것도 아니고요. 저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도 아니에요. 이미 그 세상에 알려진 내용을 제가 직접 해보고 다른 사람의 변화를 만들어 보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소금은 단순히 짠맛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 생명 활동에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걸 꼭 느끼셨으면 좋겠고, 지금부터는 어떤 소금을 피해야 되고 또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 또 어떤 소금이 좋은지, 또 소금을 먹었을 때 어떤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좋은 소금의 핵심은 미네랄이 핵심이에요. 미네랄이 살아있는 거. 되게 간단해요. 제가 4년 동안 정말 많은 소금을 먹어봤을 거잖아요. 저희 가족은 이 4개를 지금도 현재 먹고 있습니다. 우선 이 천일염의 강점은 뭐냐면요, 가성비가 정말 좋아요. 자, 이 친구는 그 바닷물을 햇빛과 바람으로 증발시켜서 만든 소금이라서 마그네슘, 칼슘 같은 이 미네랄들이 살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천일염 먹다 보면은 유독 맛이 그 비린 친구들이 있거든요. 자, 그거는 왜 그러냐면 소금을 한 2, 3년 정도 숙성을 해줘야, 그러니까 간수를 해줘야 쓴 맛이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여러 브랜드를 써봤지만 자연드림 천연 미네랄 소금을 쓰고 있다. 자, 이거 엄청 고정명이죠. 이거 광고 아닙니다. 그냥 이거 제가 이제까지 썼던 것 중에 제일 맛도 좋고 저는 좋아서 이거 쓰는 거예요.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들고 다니진 않겠지. 어떻게 하냐면, 자, 집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다 담아서 쓰는 거고, 요리할 때 많이 쓰겠죠. 요리할 때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저는 이거 소금물 먹을 때 이거를 제일 많이 씁니다. 이게 맛이 제일 전 좋더라고요. 깔끔하고 비리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집에서만 먹을 수는 없고 또 이제 돌아다니면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이 공병에다가 넣어서 다닙니다. 이 파란띠가 왜 있냐면 제가 공병을 총 3개 갖고 다니거든요. 하나는 올리브오일 넣고 하나는 발사믹 소스 넣는데 헷갈리지 말라고 이거 파란색 해놓은 거예요. 띠를.
우리 와이프가 그렇게 해놓은 거고, 아마 저희가 그 오프라인 교육할 때 레슨생들은 제가 이거 타서 먹는 거 봤을 거예요. 방금 소개드린 그 소금은요, 광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내 돈 내산이에요. 그냥 4년 동안 다른 것도 정말 많이 먹어봤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이 정도 퀄리티에 이 정도 가격이면 저는 만족합니다. 저희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게 이제 히말라야 핑크솔트. 이 친구는요, 천일염이 아니에요. 천일염이 아니고 암염이, 암염. 돌이에요, 돌암. 그래서 소금 돌에서 최고란 소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이걸 촬영할 때 보니까 이거 다 썼어. 저희가 이제 여기 이거에서 쓰는 건데 보니까 또 다 썼더라고. 조금 있긴 한데, 네, 아무튼 얘는 좀 핑크빛이 나거든요. 그래서 핑크솔트야. 그 핑크빛이 나는 이유는 그 철 성분이랑 그 미네랄의 성분이 있어서 그래요. 이 친구도 일단 그 맛이 되게 깔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했처럼 이렇게 고기 구울 때도 쓸 수 있고 샐러드 넣어서 같이 쓸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저는 지금 그 거의 죽염을 먹고 있어서 그 단식할 때 그 알갱이 통에 담아가지고 단식할 때 아니면 일하다가 에너지 레벨 없을 때 하나씩 입에 넣고 그 녹여 먹으면 진짜 너무 좋다. 이거 진짜 가격대도 괜찮아요. 맛도 괜찮고 활용도 측면에서 너무 좋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죽염인데, 이 친구는 어떻게 되냐면 천일염을 대나무에 넣고 이제 구운 애들이에요. 그 한 700도에서 1500도 고열로 이제 굽는데 1회에서 많게는 9회까지 굽는 소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야 그러면 구우면 뭐가 좋은 거야? 우선 불순물이 제거가 돼요. 그리고 이제 황성분이 증가하고 알칼리성도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냥 미네랄을 고농축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 얘는 좀 비싸요. 그러니까 가격이 좀 나가니까 이거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야 그럼 돈 왜 먹냐 하실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자, 좋은 거 혼자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그 4년째 그 소금을 먹다 보니까 뭐 새로운 소금 없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와인을 즐기는 방법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대표님 중에도 그 와인 애호가가 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와인은요, 입으로 마시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마시는 겁니다. 자, 시간으로, 장소로, 순간으로. 뭐지? 우리가 듣기엔 개소리 같은데, 근데 그분들은 느끼는 거죠. 그 와인의 숙성 시간이나 그 프랑스 보르도에서 왔냐, 아니면 뭐 이탈리아의 뭐 토스카나에서 왔냐, 아니면 뭐 그 나파벨레에서 왔냐, 또 이거를 내가 뭐 혼자 마시냐, 친구랑 마시냐, 가족이랑 마시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그 와인 맛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냥 편의점에서 파는 그 10,000원짜리 그 와인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아니다. 소금도 마찬가지. 저한테 소금도 마찬가지. 저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천일염 핑크솔트 이 죽염이 매력이 더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걸 다 쓰고 있는 거고. 자, 이거는 제가 직접 먹고 있는 죽염입니다. 이거 9번 이상 구운 성분이라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가격이 좀 나가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냥 이거 소개예요. 이거 다 내 돈 내산 그런 없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구운 계란 맛이 나요. 정말 독특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병에 넣어서 이렇게 먹어요. 공복 시간 있을 때 이렇게 먹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죽염이 몸에 좋다고 하니까 이거 죽염 특히 아무거나 사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시면 뭐 성분표 원재료에 뭐 이상한 게 있으면 안 돼. 그냥 뭐 대나무, 황토, 점토에 첨가물 없음 이런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은 죽염 고르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말이 어떤 거냐면, 자, 죽염은 이제 천일염 플러스 대나무 플러스 황토 뭐 점토 플러스 고온으로 만들어지는데, 간혹 그 상업적으로 이쁘게 보이려고 뭐 초록빛, 노란빛, 핑크빛 엄청 이쁘게 보이는 죽염 있거든요. 그런 것들. 이거는 대부분 그냥 이쁘게 보이려고 색소가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그냥 믿고 거르세요. 먹지 마 그런 거. 그리고 또 이제 뭐 또 향료를 넣어서 뭐 라임 향이나 그 허브 향 같은 그런 그 죽염도 있는데 그거 피하셔라. 색소 향료 들어간 건 우리가 굳이 먹을 이유가 없다. 대부분의 이 죽염은 향이 거의 없고요. 그 계란 비린내 같은 약한 그 황향이 날 수는 있거든요. 제가 먹는 게 그런 황향이 좀 나는데, 제가 느끼기엔 이게 역한 게 아니라 저는 좋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제가 4년 동안 직접 먹어봤으니까. 그러니까 알더라. 뭐 어떤 이상한 향이나 색에 속지 마세요. 정말 드실 거면 진짜 죽염을 드셔라. 자, 하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천일염과 히말라야 핑크솔트로 해도 충분하다. 자, 마지막은 말돈 소금입니다. 이 친구는 주로 고기 먹을 때 그 진가가 비로소 나오는데, 진짜 이 친구는 뭐랄까, 그 고기가 미친 듯이 맛있어지는 소금입니다. 자, 이 친구의 특징을 설명드리자면 결정 소금이에요. 그래서 식감이 살아있어. 입에 넣자마자 그 스르륵 녹아요. 그 고기 기름이랑 만나면서 그 짭짤 고소 바삭 이 조합이 정말 미쳤습니다.
그 소금의 그 바삭한 느낌? 그리고 맛이 뭐랄까 그 직선적이지 않고 좀 부드러워요. 천일염은 약간 그 탁하고 짠맛이 확 오는 느낌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죽염이든 어떤 그 미네랄 향이나 황향이 살짝 있는데, 말도는 뭐랄까 그냥 약간 그 좀 고급스럽다. 자, 이것도 제가 직접 집에서 먹고 있는 이 말돈 소금이, 이것도 홍보 아니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소개예요, 소개. 저는 이거를 먹고 있다. 특히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활용도는요, 고기 굽고 난 고기에 이렇게 뿌려주시면 돼요. 아니면 찍어 먹거나.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 바삭한 게 있으니까 고기 구울 때 넣어버리면 이게 다 녹아버리잖아요. 고기로 스며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 얘는 그 바삭함을 또 느껴줘야 돼. 이 말돈이에요. 지금 소금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저 새끼가 미쳤나 하실 건데, 소금을 이제 한 4년 정도 먹다 보면 이 각자만의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소금 나와서 갑자기 기분이 좋았는데, 제 경험상 특히 그 스테이크, 삼겹살, 항정살, 뭐 양갈비와 정말 기가 막히다. 조금 제가 과장을 보태자면 아무 양념 없이 올리브 오일에 말돈만 해도요, 진짜 웬만한 그 레스토랑 느낌이 나요. 아니 조금 과장해서가 아니라 솔직히 그 어중이 떠중이 레스토랑보다 훨씬 낫다. 가격 대비 맛으로. 그럼 이거 추천하나요? 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요, 불순물은 거의 없는데 미네랄도 그렇게 많지 않아. 우리 미네랄 이거 저는 그 정제염을 아예 안 먹기 때문에 말도는 고기 먹을 때 먹지만 미네랄 보충 차원이라고 한다면 추천드리지 않는다. 근데 내가 고기를 너무 좋아해? 그럼 추천드린다. 강력하게. 이 친구는요, 3만원짜리 고기를 35,000원까지 올려줘요. 그 정도의 그런 이거 진짜 좋아합니다. 제가 4년 동안 정말 많은 소금을 많이 먹어봤지만 그 중에서도 아직까지 먹고 있는 소금들을 표로 정리를 했고요. 가장 맨 끝단에 추천 여부도 남겨놨으니까 캡처해 놓으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지금 소금을 드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올바르게 섭취하는 방법과 그 농도 조절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따뜻한 물 혹은 그 미지근한 물에 250ml의 소금 한 꼬집에서 세 꼬집 사이, 그러니까 뭐 0.3에서 0.5% 이내에 뭐 타서 드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짠맛을 느끼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다 보니까 본인에게 맞는 농도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절대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 공복에 드실 때 좋은 점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자면서 그 몸에 수분이 많이 빠지고 미네랄 많이 빠지거든요. 그걸 이제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신경세포 신호 전달이나 여러 대사 기능들을 깨워주기 때문에 아침 공복에는 그렇게 도움을 받으시면 되고, 저녁에 드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녁에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자, 이분들은요, 자, 우리가 숙면을 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30분에서 1시간 전에 드시면 우리가 야간뇨라고 하죠. 이거를 좀 줄일 수 있으면서 신경을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더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가장 많은 거 몇 가지만 추려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자, 소금물을 마시면 얼굴이 부어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거는요, 일시적으로 부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너무 심하게 붓는다. 이거는요, 평소 식단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정제 탄수화물이나 뭐 당이나 나쁜 지방이 많으면 신장이 소금을 제대로 배출을 못해요. 그래서 붓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또 그냥 당연한 거야. 나쁜 음식 먹으면서 소금까지 같이 먹으면 당연히 붓죠. 살도 찌고. 소금 자체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니까. 공복을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소금으로 필요 이 미네랄을 채워줘야 돼. 그래야 의미가 있어. 소금 자체가 만병통치약이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속이 쓰려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자, 욕심 부려서 너무 진하게 타서 그러실 수도 있거든요. 농도를 더 연하게 조절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물은 우리가 위산 분비를 돕기 때문에 그 소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위 약하신 분이면 아주 미세한 양부터 시작해 보셔라.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고혈압 환자도 괜찮나요? 이거는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걸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 과학적 근거는요, 고혈압의 주범이 소금보다는 당분과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팩트예요. 명확해요. 그래서 일단 고탄수화물 식단을 먼저 줄이시고 공복 시간 가져가시면서 동시에 소금물을 맞아주시면 체액 균형이 잡혀지면서 혈압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식단을 안 바꾸고 소금을 때려 넣는다? 그거 도움 안 돼요. 뭐 요즘에 보면 우리가 소금물 먹고 인생이 바뀌었다, 올리브 오일 먹고 인생이 바뀌었다, 뭐 이런 말 좀 과장 같잖아요, 상식적으로. 아니 말이 안 되잖아. 뭘 먹는다고 인생이 바뀌어? 맞아요. 제가 4년 동안 먹어보니까 이거 먹는다고 인생 안 바뀌어요. 내 상태가 바뀌지. 사람을 대하는 내 상태가 바뀌고, 그 공부를 하는 내 상태가 바뀌고, 그 업무를 하는 내 상태가 바뀌는 거지 인생은 안 바뀌어요. 근데 내 상태가 인생을 바꾸겠지. 아무리 그지 같은 상황이 와도 내 상태가 건강하면 괜찮아요. 정말 그지 같고 힘든 업무가 와도 받아들일 수 있는 내 상태가 됐을 때, 그때 그 실패들이 성장을 하는 거지. 내 상태가 그지 같으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그 기회 총알이야, 총알. 이거 잘 빠지지도 않아. 오히려 날 괴롭혀.
우리가 그 사는 삶은 사방에서 총알이 날라오잖아요. 근데 내 상태가 괜찮으면 아무리 총알을 쏴봐라, 이씨, 나 방탄이야, 이게 되는 거야. 이 상태를 만드는데 소금이 일부 도움을 주더라.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방탄조끼를 입을 수 있도록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내가 방탄조끼를 탄탄하게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맞아요. 구독을 눌러놔야겠죠? 그래야 조끼를 입을 수 있어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